2023년 첫 시작을 우리 이상건 소장님의 세미나로 열었습니다. 이번 달까지 진행한 이상건 소장님의 예지동 시간 쌓기 전시 설명과 그 뒷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소장님에게 직접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장황하게 얘기하고 막 맥락 없이 약간 이야기하는 스타일인데 왜 그러냐면 좀 하고 싶은 게 많아서 그래요. 제가 건축을 하면서도 다른 거에 관심이 많고 또 다른 것들 중에서도 가짓수가 굉장히 많은 편의 사람이고 저는 세운사구역 하고의 인연을 따지면 정말 고인물 중에 고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운사구역 프로젝트는 정말 이 프로젝트가 끝날 수 있을까? 납품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굉장히 오래 일을 하면서 가지게 된 이런 생각들, 그리고 건축을 하고 다른 그 도시 건축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 대한 생각을 한 번은 정리하고 싶었는데 마침 이 전시하고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그만 블럭을 가지고 이렇게 놀이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일을 해서 얻는 그런 스트레스를 약간 선순환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물체들이 이렇게 탄생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그 블럭 쌓기, 예지동의 시간 쌓기라고 좋은 이름을 붙여줬는데 여러 그 건축을 가지고 노는 놀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공유하고 싶은 얘기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일과 다른 시선에 대한 얘기 한 반, 조금 못 미치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 도시건축에 대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림이 직장인들을 상징하는 그림인 것 같아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려고 제가 좀 담아와 봤습니다. 현대인들은 위에서 보면은 되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되게 태연하게 잘 사는 것처럼 하잖아요. 자신의 삶을 잘 개척해 나가고 누가 봐도 이렇게 의연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수면 아래에서는 미친 듯이 발을 구르고 있고 저조차도 오늘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두 개 사이의 간극을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미친 듯이 발을 구르게 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직장인들의 우울증, 약간 주책바가지스러운 그런 행동들, 약간 졸렬하지만 성실하게 좀 삶을 바라보는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었고요. 제가 이런 어떤 책을, 이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이런 책에서 저의 어떤 철학 같은 것들을, 키워드를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람의 단계를 이 책에서 몇 단계로 구분을 했어요. 낙타, 사자, 어린아이 단계인데 이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다 모든 거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반항하는 단계, 사자 단계하고 이유 없이 반항하게 되고 나중에는 모든 걸 초월하게 되는데 오늘 전시를 바라보는 태도는 완전 어린아이 단계로 넘어가서 모든 거를 놀이를 통해서 내 일도 그리고 막 다가오는 그런 어떤 고난이나 내가 바라보고 싶지 않은 도시의 모습, 이런 것들 다 초연한 어떤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어떤 그런 관점에서 이번 전시의 어떤 그런 부산물들, 제가 만든 그런 블럭을 쌓기라는 그런 행동을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마지막에 저 어린아이 단계가 어떤 넘어선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어떤 단계, 제가 뭐 초인이라고 이렇게 니체는 이야기를 했는데 거창하게
이렇게 초인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냥 평정심을 가지고자 하는 어떤 사람의 삶 이런 모습들을 좀 담고 싶었고, 이 표정이 제가 카톡 푸사예요. 카톡 푸사처럼 모든 거를 다 긍정하고 싶고, 그 고통 같은 것들도 저를 좀 성장시켜 나가는 기회로 좀 받아들이고, 이런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좀 그거를 재미있게 승화시켜 보자는 게 제 철학입니다. 인생 철학이고. 그래서 작년에 제가 했던 것 중에 어린이 건축학교라는 게 있는데, 작년 여름에 건축학교를 좀 운영하면서 저도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갔을 때 얻어지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놀이라고 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게 아니고 거기서 분명히 얻어지는 것들이 있었고, 저희가 그 3, 4학년, 5, 6학년들 친구들 20명을 데리고 건축학교를 했는데 저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그걸 했던 사진들을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도 그리는 것들 한번 해봤고, 우리 동네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 어딜까요? 물어보고 각자 이 공간이 왜 좋은지를 설명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각자 돌아가면서 이 공간이 왜 좋은지를 설명하면서 그걸 또 알게 되는 과정, 그리고 의식이나 자존감이나 아니면 자기를 어떤 의견을 결정하는 그런 말투, 태도에서 오는 품성,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는 그런 자극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이런 신선한 자극이 어른들한테도 좀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쭉 사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이렇게 놀아야 돼요, 사실. 놀이를 통해, 놀이가 나쁜 게 아니고 스스로에게 놀아볼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일만 하다 보면 정말 100km 시속 100km 달려가다 보면은 왠지 안 달리면은 내가 도태되는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 좀 사로잡히게 되고, 멍청한 선택을 하더라도 아이들의 관점에서는 그게 이 순간을 기억하고 자신을 어떤 지켜나가는 어떤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참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총 이거는 2달 동안 했고요. 매주 일요일 날 점심때 한 2시간 정도 진행했었고, 뭐 지도 그리기도 했었고, 나중에는 이렇게 스티로폼으로 야, 너희들이 만들고 싶은 거 마음대로 만들어 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리고 마을을 한번 모형을 만들어 보라고 했던 게 있고, 이 마을의 이름 한번 붙여볼래? 했을 때 이 마을의 이름이 한마음 마을이래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울컥했던 게, 계속 이제 모든 도시 공간이 계급화되고 어떤 사람은 소외되고 하는 것들이 없는 마을이래요. 이쪽에 보면 뭐 행복 마을이 있고, 요 다음에 이게 한마음 마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평균도 되고 꼴찌도 되고 이런 도태되는 게 없는 그런 마을이라 받아들여서, 저는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울컥했던 부분이고, 서로 이해하고 이렇게 품어주는 사회가 필요하다. 도시 너무 먼 이야기 같지만 이거는 정말 도시 건축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생각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고, 이렇게 드라이한 업종에 저는 계속 20년째 근무하면서 나조차도 좀 입체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들이 있습니다. 계속 혼자 부딪히고 현타가 오고 상실되고 이런 것들이 에너지가 고갈되는 게 아니라 이게 결국에 저를 성장시키는 어떤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도 물론 중요하죠. 저도 2딸을 있기 때문에 한 달이라도 수입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먹고 사는 문제와 뭐 이런 입체적인 사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약간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싶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레고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집에 보니까 레고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되게 아이들보다도 더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이게 이번에 하면서도 좀 많이 깨달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볼 때도 약간 뭐 재밌는 모양 같은 거 좀 찾게 되고 사람 얼굴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런 재미를 좀 즐기는 편이에요. 그 물건들도 이게 쓸데없는 것들 좀 좋아하고 옛날 그 오칠하는 그런 도구들인데 이런 도구들에 좀 많이 심취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많이 실제로 가지지는 못하는데 관심이 많아서 이런 모양들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걸로 어떤 작업들을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좀 많고 뭐 키보드 덕후 잡초 같은 것 좀 이게 저 소개예요. 사실 이게 쭉 제 주변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게 인셉션에 나오는 토템이잖아요. 돌리면은 이게 쓰러지면 현실이고 안 쓰러지면 꿈인데 마지막 장면에 쓰러질 듯 하면서 딱 끝나잖아요, 영화가. 이런 놀이나 장난감 같은 그런 블럭 쌓기가 이게 현실과 꿈 사이에서 그 차이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장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장치가 있다면은 저희가 그 세상을 좀 바라보고 또 잘 구분하고 이 재미와 의미 사이에서 그게 만나는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일하면 또 재밌게 일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심각하게 도시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재미있게 사람들한테 다가설 수 있을지에 대한 초점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초점으로 가볍게 들어주십사 해서 저는 패널을 만들고 그 블럭들을 좀 조립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계속 이제 양립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이 상황과 현실 사이에서 두 개의 시나리오가 계속 주어지는데 2004년으로 돌아갔을 때 저한테는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주변을 좀 둘러봐. 그리고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결국엔 보존 이런 그거를 지키고 그런 가치들을 보존하는 활동이었다면 한쪽에선 그걸 부수는 활동을 제가 같은 사이트 세운 4구역에서 하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여기 현대상가가 철거되고 임차 상인들한테 보상하고 이런 업무들을 직접 담당을 했을 때 이런 그 모순된 상황에서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그때 2004년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을 놀이라고 표현하면 가볍겠지만 이걸 어떻게든 자기화시켜서 받아들이는 어떤 자세 이런 것들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플라톤의 말을 또 먼 이야기를 또 가져왔는데 이 일이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곳에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일과 다른 곳이 계속 이렇게 양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하면서도 계속 다른 거를 지켜봐야 되고 제 성격이 약간 조금 이렇게 드러나는 것보다는 약간 로우 프로파일이에요. 이목을 약간 피하고 두드러지는 행동보다는 약간 조용히 좀 아카이브 하거나 좀 도와준다거나 청계천 을지로 보존연대나 뭐 다른 활동들도 사실 전면에 나서는 것보다 약간 조용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일을 하면서 다른 곳을 쳐다보는 어떤 그 관심을 놓지 않고 싶었죠. 여기 또 양쪽을 보면 여기서는 돌을 막 던져서 이런 딴 데를 쳐다보는 걸 자꾸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들에 제가 계속 놓여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노를 계속 저어가야 되는 어떤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 오디세이아라는
신화를 좀 읽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세운 4구역 프로젝트가 끝난 게 2018년이죠. 그게 끝나고 저는 사실 여기 이쪽 사이트를 그냥 지나다니기만 했어요. 그리고 관심이 점점 멀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점점 이제 이상과 현실 속에서 현실 쪽으로 조금 많이 치우쳤던 것 같고, 여기서 제가 막, 약자 보호하고 도심 상공인들을 막 부르짖는 투사처럼 하는 건 오히려 좀 스스로 부끄럽다고 생각할 만큼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 상황이었죠. 그런 싸움들이 내적인 갈등처럼 이제 계속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좀 연대기 순으로 쭉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2004년에 그 국제현상 당선안을 이렇게 거대하게 세운 4구역을 남산까지 쭉 이렇게 연결하겠다는 계획을 실제로 계획을 했고, 반면에 세운상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현대 아파트 707호에서 그 현장 전시를 한번 했습니다. 여기서 채집한 어떤 오브제 같은 것들을 좀 모아서 작업들을 하고, 저는 사진으로 참여를 했었어요. 2004년에 세운상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그때 여기를 철거하면서 세운광장이 조성이 되고, 여기가 그 벼를 키우는 곳으로 바뀌었어요, 그때. 도시농업 하는 데 초창기에는 그렇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맡았던 일이 세운스퀘어. 여기를 리모델링 설계를 맡았습니다. 이게 거의 준공되는 거는 2010년에 준공이 됐는데, 그 전에 제가 정림건축으로 옮기게 됐고, 그 옮길 즈음에 EBS에서 서울은 사랑할 것이 많다라는 다큐를 찍었었습니다. 한 2달 동안 이렇게 서울 곳곳을 다니면서 찍었던 기억이 나고요. 이렇게 약간 모순되는 활동을 계속 했던 거죠. 네, 그리고 2018년에 KCAP하고 이제 협업해서 진행을 하면서는 옥바라지 골목 보존 대책위 활동을 좀 했었고, 현재까지 이제 쭉 계속 건축을 하고 있고, 청계천 을지로 보존연대 활동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요 마지막 투시도를 가지고 제가 블럭을 만들면서 또 많은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조금 잠깐 말씀드렸던 것들이, 저 내적 갈등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반성이에요. 약간 스스로 정의로운 척 했던 것도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 같고, 스스로 행동하지 못하면서 그거를 약간 드러내려고 했던 것들이, 그게 스스로는 효능감이 있지만 사회적으로 그게 어떤 영향을 줬다기보다 혼자 그거를 이제 합리화하는 도구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나쁘게 얘기하면 좀 약간 비겁한 상황, 그런 반성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더 강한 사람이 돼서 뭔가 당당하게 뭔가 싸웠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수세적으로는 항상 저희가 이제 약자잖아요. 이런 뭐 시장이 바뀌거나 이러면서 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수세적으로는 약자이기 때문에 저희는 저항을 못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침묵하는 그런 어떤 무기력함, 그리고 그런 모순되는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순되는 상황들이 시간 속에서 어떤 의미 있는 이 세운 4구역에 대한 어떤 의미를 찾았으면 해서, 미래 서울의 우선 가치는 뭘까, 혼자 키워드들을 좀 정리해 보기도 하고, 이런 포스터도 만들어서 서울의 장소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선 가치가 뭔지 이런 것들 환기시켰으면 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쪽에 있는 게 이상적인, 지금 모든 문서에는 이렇게 써 있지만 실제로 이쪽 도시 생태계에서 벌어지는 거는
유지한다고 하지만 투자자를 위한 경제적 기반 유지를 강화하고 있고, 역사문화도시인 가치가 아니라 필요할 때만 그걸 활용하는 그런 상황. 그 주민 부담이 경감된다고는 하지만 이거 철거 재개발 방식이잖아요. 이게 전혀 다른,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렇게 돼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걸 바라보면서 분노의 피눈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걸 보고 저는 반대로 거꾸로 피눈물 왜 이미 다 파괴하고 있는데 지금 개발이 안 된 걸 보면서 피눈물을 흘린다고 표현하셨을지 이해가 좀 안 가는 상황입니다. 세운 4구역에 대해서 제가 블럭을 만들었던 것처럼 오브제를 많이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단, 4구역 안에 장사동에 있던 어떤 건물 계단실인데요. 여기 있는 질감 같은 것들 있고, 거기서 채집한 물체들. 그리고 여기가 조명상가가 되게 많아가지고, 이 안골목, 속골목의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특이했던 건데, 지금은 다 사라졌죠. 이런 것들 기억하고 싶었고, 청계천변에 이런 건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되게, 다채로웠어요. 여기 옥상에 이 건물의 주인이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이 항상 있었고, 위에 보면 막 장식적으로 톱니 무늬로 돼 있던 이런 평면도 재밌는 건물들이 많았던 거고. 그리고 94-2번지에 비례가 되게 예뻤던 건물이 있었는데, 보존이 안 되고 그냥 사라졌습니다. 요거는 문화재 그 발굴조사, 그러니까 보고서 쓰고 그냥 없애잖아요. 근데 보고서에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이 건물은. 그리고 여기를 어떻게 활용했다, 사람들, 그 인문지리적으로는 어떤 정보들이 남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 건물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사라져 있고 없습니다. 너무 아쉽죠. 거기서 바라본 요게 아마 그 현대상가가 있는 사진이고, 창문도 굉장히 옛날 창문입니다. 이 골목에 대한 것도 또 기억하고 싶어서 그림도 그려보고, 그래서 저희는 아까 낙타, 사자, 이런 초인 이야기 했지만, 따르는 신하인가, 소비자인가, 시민인가, 이런 화두를 던지고 있고요. 선택지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냥 그게 유일한 선택지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는 건축가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가만히 있지 말고 제안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같이 믿으면서 연대하고 어떤 서로한테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고 사회에 개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라진 골목들은 없어졌지만 그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드는 상황들은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예지동 그림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과 일, 그리고 다 진심을 담는 작업들을 좀 하고 싶어서 작업을 했고요. 요거는 3구역에 있는 요 대진정밀 건물인데요. 그때 이게 중간에 소방도로가 나면서 현재 빨간 위치에 있는 대진정밀이 이 3-2구역 안으로 좀 옮겨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안근철 선생님과 가서 사진 찍고 거기서 3D 스캐닝한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모델링을 해서 요 3-2구역 안에 어디다가 이거를 배치하면 좋을지 거꾸로 이제 제안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컨테이너로 옮겨진 상태죠. 여기서 가져온 부재들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면에다가 붙여서 보존을 하겠다라는 계획인데, 너무 형편없는 계획이어서 저희가 이제 위치를 따로 제안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림 아트워크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요 구역 이름이 계속 바뀌어요. 사실 지금은 정비형 재개발 구역인가요? 지금은. 근데 이 구역 이름이 계속 바뀌는데 우리가 사는 공간을 스스로 왜 타자화하면서 기존에 있는 상황들을 안 좋게 이렇게 설정해 버리는지, 그런 현실 때문에 약간 디스토피아처럼 이렇게 유화를 그렸던 작업들입니다. 여기까지고요. 계속 앞으로 또 자료들이 많은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저는 계속 이제 하고 싶은 작업들은 이 동네 이름들이 많이 사라져요. 여기도 법정동, 행정동 있잖아요. 법정동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조선시대 때부터 그 땅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들이 이름에 남아 있는데, 생뚱맞은 이제 뭐 브랜드명이 오거나, 지금 세운 3구역처럼 뭐 그래비티 뭐 이렇게 푸르지오 그래비티, 왜 갑자기 입정동이 왜 그래비티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야 되는지, 그리고 뭐 약간 속물근성이지만 뭐 북촌 같은 경우도 사실 거기는 동네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퉁쳐서 그냥 이제 북촌길, 뭐 무슨 경리단길, 무슨 황리단길 이렇게 부르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네 이름, 사라진 동네 길, 이런 것들 중심으로 자료들을 좀 모으고 있어요. 그런 것들 기회가 되면 어떤 방식이든 뭐 책이 됐든 다른 것들이 됐든 약간 환기시키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오히려 관에서는 이런 비슷한 거를 하죠. 저희가 이제 민간 부분에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공공에서 하는 거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창덕궁합 도성 한복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에요. 타이틀이 굉장히 좀 싸 보이죠. 그리고 탐방로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거기를 뭐 재미 요소를 갖춘 탐방로 조성을 하겠다는 거 하는데 전혀 기대가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 민간에서 같이 제안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저희가 세운 4구역이 아니라, 여기는 브랜드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예지동을 기억해야 될 이유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나노 블록들이 역설적으로는 그런 빅브라더에 대항하는 약간 작고 소박한 어떤 이상, 이런 걸 좀 담아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그 과거, 현재를 이어준 장치 같은 그런 작업들은 저희가 많이 환기를 시키고,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공공의 어떤 개발에도 끊임없이 저희가 제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정말 성격이 없는 도시가 될 것 같아요. 예. 요게 세운 4구역에 있는 그 어떤 주변 지형에 의해서 계속 개발 논리가 바뀌는 건데, 정말 흔들리지 않는 가치가 있으면은 보존이든 지금 뭐 전면 개발이든 어떤 큰 원칙이 좀 생길 것 같고, 이렇게 뭐 시장이 바뀌거나 이러더라도 정말 흔들리지 않는 어떤 원칙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황을 긍정하거나 뭐 무조건 부정하는 것도 아니지만, 저희 서울에 사는 사람들, 아니면 뭐 건축가들이 됐든 도시를 다루는 사람이 됐든 그런 가치들은 흔들리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30분 됐어요. 감사합니다.